안녕하십니까, 한상성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ITQ 파워포인트 네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표 슬라이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슬라이드는요, 도형과 표가 함께 섞여 있는 문제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 위에 있는 도형, 그리고 좌측에 있는 도형, 여기는 일반적 저희가 지금 그렸던 도형을 이용한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우측으로 표 형태로 된 거 있죠? 얘는 표입니다. 파워포인트의 표 기능을 이용해서 안에 글을 입력해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세부 조건을 보시면 상단 도형은 1번 여기죠. 도형이 두 개란 얘기예요. 하나는 아래쪽에 하나 있고요. 그 위에 또 다른 도형이 하나 이렇게 얹혀져 있는 형태. 그죠? 두 가지의 도형이 조합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좌측 도형. 좌측은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셔야 돼요.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는 여기 부위라 그랬죠. 표를 만들고 위치도 이제 여러분들이 적정한 이 정도 위치로 가져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글을 입력하시고 그때 요 세로 이 선이 있겠죠. 이 선이 만들면 중앙이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이 선을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좌측은 조금 좁은 칸, 그죠? 우측은 조금 넓은 칸이 되도록 해서 글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테마 스타일이라는 서식을 적용해 주셔야 돼요. 강조 2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글자는 어떻게 됩니까? 도둠의 18. 이때 제목이 아닙니다. 여기서 전체적이지만 제목은 글자 크기를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모든 글자들은 도둠의 18이라는 크기로 맞춰 주셔야 된다 라는 것이 전체적인 설정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표부터 만드셔야 돼요. 그게 좋으세요. 왜냐면 표를 이용해서 이 자리에 배치를 해야 표에 맞추어서 도형들도 이 선 간격이 같잖아요. 이 간격이랑 여기 간격이랑 지금 일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높이도 이 표 높이의 안에서 해결이 되고 있죠,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표를 먼저 작성을 해야 나머지 도형들도 자리 잡기가 편하시겠죠. 그래서 3번에 있지만 표부터 먼저 만들어야 한다 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슬라이드로 와 있는데요. 이 텍스트 상자 안에서 이 그림이 6가지가 있죠. 이 중에 첫 번째 그림이 표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거를 이용하셔서 누르면 열과 행이 나와요. 그리고 몇 행, 몇 열 할지에 대해서 수치로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잠깐 취소하고요. 문제를 보시면 이게 지금 가로로는 이렇게, 그죠? 세로로 이렇게. 이때 가로가 행이에요. 가로가. 행이 그럼 몇 개입니까? 행이죠. 4개. 그죠? 그리고 이 칸이죠. 한 칸, 두 칸. 세로 칸이 열이에요. 열. 항상 가로가 행, 세로가 열입니다. 그러면 세로 열은 지금 몇 개예요? 2개죠. 그죠? 그래서 열에는 2라는 숫자, 행에는 4라는 숫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있는 표를 누르시고, 자, 열이 2개, 행이 4개, 2사가 되겠죠, 2사. 자, 이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표는 이 방식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표를 만드신다면 방금 전에 있었던 이 텍스트 상자를 쓰지 않고 뭐 삭제하시고, 예를 드는 겁니다. 텍스트 상자, 즉 이 상자 있었잖아요. 이 상자를 아예 삭제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삽입이라는 메뉴 바로 아래쪽에 표가 있어요. 표. 이 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박스가 뜨죠. 마우스로 움직여 주시면 몇 줄 몇 칸을 바로 만들어 주죠. 자, 이게 되면 여러분들 조금 전처럼 행열을 직접 개수를 이제 숫자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양처럼, 그죠? 네 줄에 두 칸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누르시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입력하면 좋은 게, 지금 만드는 거 보시면 어때요? 저랑 만들어지는 크기는 좀 다르죠. 크기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참고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일단 크기는 크게 중요치 않아요. 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떻게 만들든 표를 입력한 이후에 표의 크기를 선택을 하면 동그란 점들이 나오죠. 이렇게 동그란 점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럼 동그란 점에서 이렇게 양쪽 화살표를 해서 움직여 주시면 크기 변경이 되고요. 크기를 어느 정도, 왜 이만한 크기로 조금 느리면서 줄였냐면 왼쪽 도형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죠? 이상으로 조금 여유 있게 했는데 필요하다면 나중에 좀 당길 수 있도록 조금 여유 있게 한 요 정도, 대충 어림 잡았고요. 대략 하셔야 돼요, 지금은. 자, 그리고 이제 상한데 우리가 위에 도형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좀 전에 위에 도형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따라 표가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표를 아래쪽으로 조금 이동시키시면 되겠죠. 경계에서 이렇게 좀 내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림보다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게 좋겠고요. 가급적. 그리고 이 제목 쪽도 당연히 겹치면 안 되겠죠. 이 안에서 해결을 하신다 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자, 이쪽에 세로 도형이 있겠구나, 그리고 상단 쪽으로 가로 도형이 있겠구나. 지금 제가 볼 적에는 표를 조금 더 크게 할 여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공간이 좀 있고 여기도 공간이 있고, 그죠? 충분히 여유가 있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느려볼까요? 이렇게 왼쪽으로 또 조금 더 느렸어요.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세로선이 정중앙에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딱 정중앙에 있는 표 그림도 있지만, 지금 저희 그림은 이 세로선이 이쪽으로 좀 이동이 돼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글자랑 이렇게 긴 글자랑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세로선을 이동을 좀 할게요. 그때 마우스로 여기 세로선에 오시면 현재 모양처럼 양쪽 화살표가 돼요. 이 양쪽 화살표가 될 때 마우스 왼쪽을 눌러서 움직이시면 돼요. 당겨지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을 일단은 먼저 입력을 할게요. 글자를 입력하고, 그리고 서식과 글자의 크기, 그리고 글씨체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양을 좀 볼까요? 문제 모양을. 자, 이때 주의할 점은 표가 여기서부터잖아요. 근데 간혹 여기 있는 업체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여기도 표인 줄 알고 업체 서비스부터 글을 입력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모자라겠죠? 나중에 여기 글자가 들어갈 간이 없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형은 나중에 도형으로서 하겠다, 그죠? GS25 여기서부터 GS25 스마트 편의점. 글자 입력할 때 GS 같은 경우는 대문자, 소문자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커서 놓고 해볼게요. GS 대문자로 25. 글씨체하고 이상할 거예요. 색상, 뭐 흰색 다 이상할 거예요. 처음 지금 글자를 입력하실 때에는 모든 걸 고려하지 마세요. 지금 일단 글자가 안에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위치, 배치, 모양, 색깔 다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은 글자를 GS25 하고 엔터를 입력을 하시고 스마트 편의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측에 사전의 고객 이름, 그죠? 사전의 고객 이름
쉼표 해주시고요. 앞면 인식 정보. 그리고 엔터를 입력을 하시면 다음 줄로 이렇게 이동이 되죠. 엔터를 입력을 안 하시면 우측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엔터를 입력해서 줄을 바꿔주시는 것이 좋으세요. 등록하면 비대면 쇼핑. 자, 그리고 다음 칸으로. 자, 저는 지금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긴 한데요. 키보드의 방향키로도 이동이 되세요. 마우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키보드 방향키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명 리조트. 밑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밑으로. 그죠? 한섬 앳홈. 밑으로 가도 되겠죠. 터치 카페. 자, 됐고, 우측으로 올라가서. 무인 입실 시스템. 스마트 체크인. 시스템, 스마트 체크인. 그죠? 스마트 체크인. 지금 이게 위에 썰려 있고 왼쪽으로 글자가 정렬이 안 맞죠? 괜찮으세요? 구매 전 옷을 미리 입어볼 수 있는. 띄어쓰기도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볼자가 붙어 있네요. 볼 수 있는. 그죠? 홈피팅 서비스. 자, 그리고 영상 촬영을 통해. 내려와야 되겠죠? 영상 촬영을 통해. 영상 다음에도 띄워져 있죠? 띄어쓰기 안 하시면 감점되니까 신경 써주시고요. 360도 피팅이 가능한. 그리고 엔터 쳐야 된다, 그죠? 스마트 미러. 스마트 미러. 가상으로 피팅 체험. 그리고 가능한 대문자로 AR 피팅 존. 맞나요? 피팅 존. 그죠? 자, 오타 띄어쓰기 없이 제대로 됐나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글자를 입력한 이후에 일단 글씨체. 글자 입력하고 바꾸시면 돼요. 미리 바꾸는 것보다 입력 이후에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도둠의 18. 자, 전체 범위를 쭉 잡아서 하시거나, 이렇게 범위를 잡고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경계를 눌러도 돼요. 다 같이 바뀝니다. 범위 잡으셔도 되고, 경계를 누르셔도 되고, 커서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커서가 있는 곳만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전체가 다 되도록 경계를 눌러주시고, 홈에, 그죠? 그리고 굴림 크기 18 맞죠? 굴림이 도둠의 18이군요. 도둠의 18. 자, 도둠 맞겠죠? 도둠. 자, 도둠 맞겠죠? 자, 그리고 자, 글씨체를 바꿨고요. 자, 지금 정 가운데에 다 있어요. 지금 저희 글자는 이렇게 위에 쏠려 있죠. 왼쪽 위로. 이것을 정중앙으로 보내는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가로 정렬, 세로 정렬이 모두 가운데 정렬입니다. 그죠? 자, 역시 똑같으세요. 범위를 잡고 하셔도 되고 경계 놓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가로 정렬은 여기서 돼요. 여기 있죠? 여기. 근데 세로 정렬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레이아웃을 한번 가볼까요? 레이아웃에 오면 표도 본데요. 표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이때 이 부분인데요. 맞춤. 여기 보면 세로 정렬, 가로 정렬이 다 있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있는 단추들 각각 세로도 가운데, 가로도 가운데를 각각 눌러주셔야 돼요. 두 번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중앙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자, 그랬더니 존이란 글자가 내려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저희 내용이 많이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두 줄인데 떨어지는 경우. 이때는 이 세로 간격을 이쪽 왼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하면, 그죠? 이쪽으로 이 세로선을 조금 당겨주시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넓어지고 여긴 좁아지겠죠. 그러면서 맞춰지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당겼는데 여기가 또 두 줄이 어디 되는 데가 있을 수 있죠. 요 글자 많은 곳이. 임의로 해볼게요. 제가 조금만 당기면 이렇게 돼요. 조금만 당기면 당겼더니 이렇게
여기가 또 두 줄이 되네. 여기는 듣는데 제가 임의로 이렇게 줄이 늘어나게 했어요. 조금 많이 당긴 거죠. 조금만 당겨서 맞춰지면 그대로 하시고, 조금만 당겨도 넘어간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쪽으로 반대로 하면 또 여기가 내려가겠죠. 그죠? 그럴 땐 전체 크기를 늘리시면 돼요. 표 전체 크기를 늘려주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늘려주시면 여기 공간이 생기겠죠. 오른쪽으로 좀 당겼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 둘 다 가능해진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크기, 여기서 이렇게 약간 늘려도 되고, 여기서 이쪽으로 약간 늘려도 되고, 그리고 지금은 세로선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나중에 다른 문제들을 보면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각각 이렇게 좌우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러한 조금씩 움직여서 맞춰야 되는 그러한 형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다가 내부 공간으로는 안 되겠구나, 내부 간격으로는 이 공간이 나오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나 판단이 있을 땐 지금처럼 전체 크기에서 조금씩 늘리고 줄이는 그러한 형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문제의 모양과 비슷하게 글자와 정렬, 글씨체 다 이제 바꿨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여긴 했고요. 3번을 먼저 했기 때문에 테마 스타일 1 강조 2 라는 것을 적용하면 이 색상과 비슷한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글자 색깔도 지금 다 검정이죠. 흰색 없고 다 검정이죠. 그죠? 근데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건 여기는 흰색이죠. 여기는 검정인데, 여기 검정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임의로 먼저 가셔가지고 검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적혀 있었던 서식이 있었죠. 테마 스타일 1 강조 2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바꾸시면 돼요. 자, 스타일 적용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테마 스타일 1 강조 2. 자, 그러면 역시 테마 스타일 1 강조 2는 표도구의 디자인, 여기에 표 스타일이라고 있죠. 표 스타일을 눌러주시면 보이세요? 여기였어요. 여기에요. 이렇게 많은 모양이 있어요. 그때 밝게, 보통, 어둡게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밝게라면 밝게 중에, 보통이란 보통 중에, 어둡게라면 어둡게 중에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밝게, 어둡게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문서와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서 제일 위에 선에서 찾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자, 가만히 있으면 떠요. 이건 테마 스타일 1 강조 1이네요. 두 번째 건 테마 스타일 강조 2. 얘를 눌러달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다른 쪽은 자 3, 4 늘어나겠죠. 밑에 쪽은 테마 스타일 2이고요. 저는 테마 스타일 1 강조 2 부분을 눌러서 이 색상으로 변경을 했고요. 자, 여기서 색상은 일단 비슷하게 정정이 됐어요. 그리고 문제에 다른 어떻게 해달라라는 조건이 지금 현재 있나 없나요? 다시 볼까요? 다른 조건이 적혀 있는 게 없죠. 없지만 있으면 또 있는 대로 당연히 해주셔야 되지만, 없지만 꼭 해줘야 되는 서식이 있어요. 어떤 서식이 있냐면 제일 왼쪽에 보시면 머리끄랭, 줄무늬행이라고 되어 있죠. 이 두 가지가 체크되어 있어요. 나머지 체크가 없는데 이 두 가지 체크를 다 해제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머리끄랭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도 검정색의 굵은 게 빠질 거예요. 그리고 줄무늬행은요, 여기 색상이 진하고 연하고 진하고 이 줄이 들어갔다는 줄무늬행이에요. 이 색상들을 동일한 색상으로 변경해주면 실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색상에 티가 없죠. 줄에 티가 없죠. 그리고 첫 줄도 뭐 진한 거 이런 거 없죠. 흰색 아니죠. 요걸 맞춰주실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머리카락 체크 빼볼게요. 머리카락. 자, 흰색이 빠졌죠. 흰색이 빠지고 검정이 돼요. 그리고 줄무늬 빼볼게요. 이렇게 줄무늬 빠지면서 전체 색이 같아지죠. 이 두 가지는 문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체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빼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이번에 또 이 점자가 또 내려와 있어요. 그죠? 보이죠? 그럼 여기를 조금 당겨 볼게요. 충분히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죠? 앞서 조금 늘여놓은 게 있죠. 그죠? 자, 양쪽 화살표 만들고 오른쪽으로 조금 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교재 문제와 동일하게 한 줄, 두 줄 위치 비슷한 모양으로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 다 되셨고 표 작업은 끝이 났다. 표 작업은 완료가 됐다라고 보이고요. 자, 상단부 도형 두 가지를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상단 도형 두 개 도형으로 작성을 합니다. 자, 이때 두 개 도형인데요. 작성을 하라고 했고 어떤 특정 색상을 뭐 빨강 노랑이란 어떤 색상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식이 있거나 이렇게 있는 것은 맞춰주셔야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색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칼라면 보이니까 색을 넣겠지만 실제 시험엔 흑백으로 나오면 색상은 임의로 하시면 돼요. 똑같이 이 색으로 하기가 없겠죠. 흑백이면 표가 안 나니까. 그래서 지금은 임의의 색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자, 밑에 걸 먼저 도형을 그릴 건데요. 밑에는 사각형인데 여기가 이렇게 잘려 있네요. 그죠? 여기 잘려 있죠, 이렇게. 그러면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가볼게요. 자, 도형 배치합니다. 삽입의 도형. 자, 여기서 사각형 중에서 세 번째 보니까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보이시죠? 눌러서 임의로 아무 데나 그리셔도 돼요. 왜냐면 가져다가 끝을 맞춰주시고 그리고 느려서 이 선에 맞춰주시고 그리고 위는 적정하게 적정선으로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색상 이대로 놔두셔도 돼요.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 이 위에 얹혀지는 색상이 또 어떨까요? 이 도형 파란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나와요. 동일한 색이면 별로예요. 이거는 감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색상을 조금은 다르게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임의로 저는 위에 색하고 같은 걸 줬는데 다른 거 주셔도 돼요. 전혀 다른 색으로 하셔도 무관하시다. 자, 그리고 이 도형과 함께 어떤 도형이 하나 더 있었냐면요. 이렇게 왼쪽을 향하는 그죠? 뾰족한 화살표 모양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삽입의 도형. 자, 화살표 중에 이런 모양 맞죠? 오각형이죠. 오각형. 이 모습으로 바로 이렇게 이런 모양이죠. 근데 뾰족한 부분이 왼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그리기 도구에 Y쪽이면 선택하면 Y 있어요. 그죠? 더블 클릭하시면 일로 와요. 무조건. 더블 클릭하면 무조건 그리기 도구로 오게 되어 있고요. 이때 회전이라는 걸 이용하셔도 돼요. 회전을 눌러주시면 오른쪽 회전되죠? 왼쪽, 상하, 좌우. 저희는 좌우가 필요하죠. 좌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좌우. 하나씩 가고요. 됐죠? 좌우.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다른 방법은 양쪽 화살표가 되면 이렇게 넘기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넘길 수도 있어요. 이게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넘겨도 됩니다. 이게 좌우 대칭과 같고요. 이후에 배치를 합니다. 끝을 배치하고 약간 작았죠? 그리고 여기도 왼쪽을 좀 더 늘려주시고. 자, 모양이 최대한 비슷해야 되는데 끝이 맞죠? 끝이 닿아 있어요. 위는 꺾인 부분의 아래쪽 끝선에 닿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저희도 여기도 끝이 닿아 있고 위도 끝선에, 그죠? 끝선에 닿아 있고 이런 모습 맞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색상 이대로 놔두셔도 돼요. 차이 나니까. 또 바꾸셔도 되고 근데 바꾸는데 시간을 너무 뺏길 필요는 없습니다. 왜? 다른 그 슬라이드 만들 양이 많잖아요. 시간을 줄일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측도 그려야 되지만 하나를 완성하고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글을 입력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 글자체와 글자 크기까지 맞춘 다음에 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업체 서비스, 그죠? 자, 업체 서비스 바로 입력하시면 되고, 자, 이 도형을 클릭해 놓고 가면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범위를 잡고 가셔도 됩니다. 범위 잡으면 바로 바꿀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서 도둠 굴림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경기를 찍고 홈에서 이렇게 바꾸는 형태를 하려고 합니다. 자, 문제는 도둠 18이죠. 그래서 도둠. 자, 한번 사용한 글꼴은 나와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글자를 입력하지 마시고 눌러주면 편하죠.
도둠 18 되어 있죠. 근데 글자 색깔이 검정이면 검정, 흰색이면 흰색, 색까지 조절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검정이죠, 그죠? 예, 검정색에 도둠 18까지 맞췄어요. 자, 이제 이 두 도형을 우측으로 하나 더 길게 만드는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범위를 잡으세요. 이렇게 범위를 잡고 두 가지를 다 덮은 거예요. 요만큼. 예.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있는 도형은 모두 선택이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부터 넓게 하시고 컨트롤이 복사예요. 그리고 우리 목차 때 봤죠? 목차 때 Shift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어디 위치를 딴 데 안 간다 그랬죠? 글자에 사지 마세요. 동일하십니다. 이렇게 경계해서 누르고 움직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끝에 딱 붙여. 딱 달라붙죠? 예, 이게 좋아요. 딱 붙을 때 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컨트롤 시프트는 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양쪽 화살표 만들 때 눌러서 쭉 늘리세요. 양쪽 화살표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자, 그러면 만들어졌어요. 예, 이제 안에 글만 바꾸면 됩니다. 글만. 자, 글자는 주요 내용, 그죠? 주요 내용 안에 넣고 지우시고 주요 내용,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상단부 내용 주요 다음에 띄어져 있다, 그죠? 띄어쓰기 주의해 주시고요. 주요 내용. 자, 됐습니다. 자, 색상 이대로 놔둘게요. 상관없어요. 자, 이제 좌측 도형 해야 되겠죠? 좌측 도형은 이렇게 한쪽은 둥글면서 한쪽은 뾰족한 거. 여기는 순서되어 있는 도형 같아요. 그라데이션을 잘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좌측 도형은 삽입의 도형. 순서도의 맨 끝에 있는 이 도형이에요. 둥글고 뾰족한 거. 보이시죠? 둥글고 뾰족한 거. 자, 얘고요. 그려볼게요. 자, 임의로 그리시고, 자, 또 끝을 이렇게 가져가면 이렇게 끝이 맞아주죠. 이렇게 딱 붙여주죠. 딱 붙여주죠. 점선이 나와요. 그러면 크기를 좀 늘리시고 밑으로도 맞춰서 늘리시고. 됐죠? 자, 하나 완성해서 또 복사할 건데요. 방향이 달라져 있어요. 그럼 방향은 더블클릭. 더블클릭 하셔서 회전, 좌우. 괜찮죠? 좌우. 자, 그리고 그라데이션인데 선형 아래쪽. 선형 위쪽이군요. 선형 위쪽. 그죠? 그라데이션 선형 위쪽.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채우기에서 임의의 색상을 하나 주세요. 자, 저는 그냥 주황색으로 해볼게요. 주황. 주신 다음에 다시 채우기로 가세요. 원색을 준 다음에 그라데이션. 그러면 그라데이션에 밝은 그라데이션이 있고 어두운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둘 중에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볼 땐 밝은 쪽에서 하면 좋겠고요. 지금 건 그리고 선형 위쪽을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선형 위쪽. 근데 지금 문제는 좀 환한 느낌이기 때문에 어두운 느낌이 아니라 선형 위쪽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는 약간 하얗고 밑에는 조금 어두운 느낌의 그라데이션이 지금 적용이 된 거예요. 그죠? 아, 나는 좀 더 어두운 걸 하겠다. 뭐 그렇게 하신다면 어두운 쪽으로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한번 어두운 쪽으로 바꾸겠다. 이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그라데이션 다시 가면 내가 선택했던 거 하나만 나와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원색을 눌러주시면 다시 주황을 눌렀어요. 그러고 가시면 다시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설정하고 나면 그 선택한 어두운 거나 밝은 것만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밝은 것을 어두운 것으로 어두운 것을 밝은 거로 할 때에는 다시 원색을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다시 그라데이션이 두 가지 종류를 보여준다. 이런 말이고요. 하나 어두운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두운 쪽을 누르셔도 됩니다. 자, 지금 문제는 뭐 어두운 거 밝은 거 상관없어요. 일단 섞여 있으니까 어떤 걸 하시든 편하게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에 글을 입력할게요. 글자가 지금 유통이라고 되죠. 유통. 자, 그리고 경계를 찍고 도둠의 18 검정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도둠의 18 검정.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또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당기세요. 복사가 되겠죠. 또 복사가 되겠죠. 또
접사가 되겠죠. 맞아지죠. 그러면 안에 있는 글자를 바꾸세요. 숙박, 패션, 카페. 그죠? 예. 숙박, 패션, 카페. 자, 이렇게 하시면 예, 그라데이션이 있는 좌측 도형까지 완료가 됐고요. 자, 그리고 예, 여기 도형을 냈는데 제목을 입력 안 했네요. 그럼 제목 입력 안 된 게 보이면 2번 언택트 마케팅 사례. 그죠? 입점 언택트 마케팅 사례. 어때요? 예, 택자가 어이가 아니고 I네요. 그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제목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뭐 빨간 줄이 밑줄이 나오는데요. 놔두셔도 돼요. 예. 아니면 사전에 추가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빨간 줄이 안 나오죠. 예. 나오게 하기 싫으면 마찬가지. 업체 서비스도 사전에 추가. 그럼 빨간 줄 안 나옵니다. 다음부터. 자,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예, 표와 도형이 있는 네 번째, 4번 슬라이드를 배워봤습니다. 이번 차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